저작권을 잘 지키는 중학생이 되도록 합시다. 오늘은 교과서 46쪽 이 주거가치관과 주생활 문화, 성취기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생활 문화를 실천한다. 먼저 도입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새 집이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거실과 방의 모든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거네요. 정말 편리하겠어요. 나는 안방과 침실, 거실, 주방이 친환경 벽지와 페인트로 시공되었다니 마음에 들어. 현관과 옥상에는 동체 감지기가 설치되어 외부 침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아파트 평면도야. 우리가 살게 될 집이지. 우리 동은 모두 이 평면도를 바탕으로 지어져. 그러면 아파트의 구조는 다 똑같은 걸까? 우리 가족은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거실이 더 컸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족만의 특성을 반영할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집은 어떤 특성을 반영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과서 46쪽 오른쪽에 공동체 주거의 활용, 연두색 보이죠? 거기 가운데에 보면 코하우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하우징은 뭐냐? 코오퍼레이트, 협력하다, 하우징은 주거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코하우징은 개인 주거 공간이 따로 있고 공동 생활 공간이 따로 있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보다는 북미라든지 외국 같은 경우에 땅이 넓은 나라에서는 코하우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 주거 공간은 개별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해서 독립된 주거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개인 각 가정이 살아가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 옆에 또 식사 준비나 세탁하거나 아이를 돌보는 운동장, 놀이터 이런 곳을 이웃과 함께 하는 공간을 코하우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점차 되고 있는데요. 좋은 점은 뭐냐? 맞벌이 부부의 육아와 가사의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혼자 사시는 아니면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의 소외 문제, 어린아이를 돌볼 수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덜 외롭고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가 일하러 가셨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훨씬 정서적으로도 좋다고 합니다. 코하우징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코하우징을 한번 보여주는데요. 이건 사실 너무 정말 큰 코하우징인데요. 개인 생활 공간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공동생활 공간이 있어서 부엌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를 돌보는 거실이라든지 음식을 만드는 아니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동 운동장까지 있는 이런 곳을 코하우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6쪽 코하우징 밑에 코하우징이랑 좀 비슷한데 규모가 작은 쉐어하우스. 쉐어는 뭐냐? 나눈다는 뜻이죠. 하우스는 집이고, 그래서 한 집에 개인 공간과 공동 공간을 구분하여 방방은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침실. 그래서 사생활 보장은 되죠. 방이 3개다 그러면 3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거실, 부엌은 함께 쓰는. 그래서 요즘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이 3개면 3명이 아니면 방이 2개면 2명이 들어와서 거실, 부엌은 같이 쓰고 그 다음에 방은 독립적인 공간을 갖는. 그러면 왜 쉐어하우스를 하느냐? 주거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임대료라든지 나누기 2, 나누기 3을 하면 되니까 훨씬 절약이 되겠지요. 다음 교과서 47쪽 유니버설
주거. 유니버셜은 원래 영어죠. 그래서 만국의 혹은 보편적인. 그래서 유니버설 주거의 뜻은 연령, 어리고 나이 듦에 상관없이, 성별, 여자냐 남자냐 상관없이, 건강 상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으냐,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계없이, 포인트는 이거죠. 모든 사람이 편리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모든 사람이 결국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자는 취지로 만드는 주택인데, 요즘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나 주택을 보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옛날 아파트에 가보면 다 계단이에요. 그래서 휠체어가 다니기 어렵죠. 그래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로가 있으면 아이들 유모차라든지 요즘 카트기라든지 휠체어라든지 훨씬 편하죠. 이 경사로가. 주택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리대 아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조리대를 좀 낮게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조리대 아래 휠체어가 들어가서 앉아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만든 주택을 말합니다. 또 유니버설 주거 사진을 보면요. 특히 목욕탕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된다고 하거든요. 가정 내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욕실 손잡이, 병원 가면 이 손잡이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곳에 있으면 갑자기 어지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욕탕에, 사실 탕에 누워 있으면 이거는 좌식, 우리 앞에서 배운 좌식, 앉을자, 땅바닥에 눕거나 앉아서 생활하는 단점이 뭐가 있었느냐? 몸의 피곤도가 높고 좀 비활동적이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님들 땅바닥에 누웠다가 일어나시려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자를 갖추어서 힘들다 싶으면 의자에 앉아서 때를 밀거나 이러실 수 있게 만든 유니버설 주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안전 손잡이 설치, 그 다음에 바닥 미끄럼 방지, 그 다음에 옛날에 푸셋이 쭈그려 앉았었는데 요즘 거의 다 양변기죠. 이것도 의자에 앉아서 볼일을 보니까 이것도 입식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턱을 없애서 휠체어 타는 사람도 다니기 편하게, 그 다음에 미닫이 문이어서 들락날락하기 편하게 하는 거죠. 다 유니버셜 주거의 특징이죠. 또 여기 목욕탕에서 특이한 건 뭐가 있느냐? 같은 높이의 의자를 두면 욕조에 들어갈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어쨌든 거동이 불편하니까 의자 위에 올라가서 내려가는 게 편할 수 있고, 높이 조절 가능한 슬라이드식 샤워 거리라든지 안전 손잡이를 변기에 뿐만 아니라 탕 안에도, 그리고 요즘은 높낮이가 가능한 세면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더라도 아이들도 세면대가 너무 높으면 세수를 제대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할 땐 세면대를 낮추고 어른들이 할 때는 높이는 높낮이 조절 세면대. 이상 유니버설 주거에 대한 설명 그림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주거 47쪽 아래에 나와 있죠. 친환경적인 건축 재료, 화학적이지 않은, 그래서 우리나라 한옥에 해당되죠. 나무나 흙을 사용하는, 에너지와 자원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해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죠. 의식주 공부를 해보면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정말 지혜로운 민족이다. 한옥. 우리는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기도 했지만 나무, 돌, 흙을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축 재료로 인체에 해롭지 않게 만든 거죠. 그래서 한옥 같은 경우에는 새집 증후군이 있을 수가 없겠죠. 화학적인 걸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를 조절합니다. 남향을 주택을 살 때 가장 좋은
위치는 남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가 많이 들어와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남향 배치가 가능하고, 최근에 태양열 주택, 어차피 해는 비치니까 그 해를 모아가지고 지별판을 이용해서 태양열로 전기를 만들어서 난방이나 냉방을 하면 훨씬 전기도 절약되고 환경도 보호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주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풍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시계와 조명 쓸 수 있고요. 지붕 위에 잔디를 깔아서 더위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전기를 이용하지 않는 바람을 이용한 자연 환풍구도 만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앞에서 얘기한 태양열 지별판, 그 다음에 차가 아닌 자전거 생활화. 그래서 덴마크, 스웨덴 이런 데에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지요. 그러면 대중교통을 덜 이용하니까 훨씬 환경을 보호하게 되겠죠. 그 다음 자연 정화 갈대 연못이라든지, 그 다음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전기 자동차, 요즘 수소 자동차도 나오고, 열병합 발전 시스템, 그 다음에 버려지는 빗물을 저장했다가 다시 이용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해치지 않는 정화 장치, 그 다음에 텃밭을 가꿔서 굳이 사 먹지 않더라도 내가 가꿔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가꿔서 먹는, 그 다음에 물을 절약하는 절수 화장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환경적인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을 가져다 넣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